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학년도 대입을 왜 현행 체계의 마지막 입시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말이 실제 전략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의 대입 같은 경우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해라는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압력이 가장 크게 걸리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 체계를 도입한다라고 했고, 하반기 모의평가를 8월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통째로 바뀌기 직전의 마지막 입시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기에는 늘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직전에는 이번에 끝내보자는 심리가 강해지고 그 결과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나 지원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2027학년도를 어떤 현행 체계의 마지막 시험대로 보며 대학들이 전형을 선행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발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학년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떻게 이제 입시가 바뀌느냐, 어, 그 체감되는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정시가 더 이상 수능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교협과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수시는 학생부 전형,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기조가 유지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요, 정시가 점점 하이브리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정시라는 이름을 달고도 학생부의 역량이 점점 커지는 흐름이 실제 이제 시행 계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27학년도 정시에서 사범대학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100%로 선발한다는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요. 수능은 점수 반영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최근에 정시도 학종으로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시의 정의 자체가 지금 막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은 2027학년도부터는 수능 점수만 올려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전략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일부 대학의 어떤 모집 전형에서 본다면 어, 그, 여전히 학생부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고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런 흐름이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술 전형이 실제 반영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대학에서 논술 반영을 강화하거나 교과 반영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논술의 실전성을 좀 키우는 그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27학년도 논술 변화 키워드에서 논술 100% 확대, 논술 90%, 교과 10% 증가 등 다양한 지금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논술이 쉬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학별 논술의 성격이 좀 더 뚜렷해진다는 그런 이제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논술이라도 인문사회, 자연, 통합형, 과학 논술 등 결이 다르고 대학별로 요구사항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18년도 개편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 효과가 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2027학년도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끝내보자라는 좀 흐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대학들이 2028 학년도에 체계에 맞춰서 미리 전형을 손보면서 전형을 테스트를 해본다는 개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 학년도에 그런 대학들의 선제적인 그 체계 구조를 바꾸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밀히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안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선택 방안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2017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은, 일단 네 가지, 좀 저희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 대학을 정하지 말고, 전형을 먼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로 갈 것인지, 학생부 종합으로 갈 것인지, 논술로 갈 것인지, 정시 중심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겨울방학 때 좀 수립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정시 중심으로 하는 학생이더라도 학생부를 너무, 이제 뭐 학생부를 버린다. 방치한다 이렇게 하지는 말고 최소한의 출결이나 세특의 일관성, 과목 선택의 논리 정도는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대 시행계획서에서도 교과 이수와 성취,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항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는 생기분 아예 안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세 번째로 논술을 한다면 대학별 논술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위권 논술하고 중하위권 논술이 좀 다른데 이제 뭐 올해 국민대학교를 위시해서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고대도 이제 상위권에 이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좀 타겟 대학별로 조금 좀 정밀화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단순히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카드 숫자를 좀 늘려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향, 적정, 안정, 그리고 이제 특기자나 뭐 논술이나 정시 그런 반영, 그런 이제 어떤 계획 등을 조금 더 정밀화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는 단순히 마지막 대입 체계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어떤 그 대학 전형을 선제적으로 바꾸고 정시, 논술, 학생부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는 그런 이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먼저 이제 내 전형을 먼저 분석하고 그 전형에 맞게끔 깊이 있게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례 에듀 카페에서도 그 2017학년도 입시 정보에 대해서 꾸준하게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Q&A라든가 이런 이제 교류를 더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